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뉴스피드를 넘기고 아마도 일이나 정치에 대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접시를 보며 기계적으로 포크를 움직이고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침묵. 말이 필요 없을 때의 그 아늑하고 따뜻한 침묵이 아니라 내뱉지 못한 모든 질문, 모든 희망, 모든 실망이 가라앉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리는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심장을 두드리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게 어디로 사라졌을까? 당신의 눈빛 하나, 우연한 스킨십, 한 번에 불붙던 그 불꽃은 어디로 갔을까요? 온 세상이 당신의 것만 같았던 새벽 2시에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며 눈물이 나도록 웃던 그 웃음은요? 당신이 그에게 우주의 중심이자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이며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여자라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은요? 당신은 그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하나의 기능이 되었다는 것을요. 인정하건대 완벽한 기능이죠. 언제나 지지해주는 아내, 모든 것을 돌보는 그의 아이들의 엄마, 집을 정돈하는 가정 매니저, 모든 생일과 약속을 기억하는 가족 행사 로지스티션.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되도록 배워온 그 착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전처럼 당신을 원할까요? 무릎이 떨릴 정도로. 저녁이 되어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가볍지만 끊임없는 집착으로요. 솔직해집시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물론 답을 찾아다녔겠죠. 화려한 잡지와 인기 블로거들은 앞다투어 조언합니다. 새로운 레이스 속옷을 사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하라고요. 저는 남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깊은 상처에 예쁘지만 쓸모없는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1시간 동안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당신은 다시 같은 침묵 속에서 영혼의 같은 질문을 품은 채 깨어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런 피상적인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거의 원시적인 본능적인 욕망을 담당하는 우리 남성 심리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열쇠를요. 이것은 외모나 보르시 수프타르나 혹은 자신을 더욱 완벽한 버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지만 우리 남자들이 일상의 장막 뒤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오래 잊혔던 단 하나의 힘을 당신 안에서 깨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그의 욕망을 되찾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 잃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되는 여자가 되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방법은 관계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용기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당신에게 그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진정한 조종이 아닌 내면에 깊은 힘을 줄 그것을 저는 맨 마지막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우리 남자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뒤집을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향기로운 차 한 잔이나 좋아하는 와인 한 잔을 따르세요. 우리는 남성적 욕망과 당신 자신의 힘의 비밀 속으로 깊이 잠수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길 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던 불이 왜 겨우 온기를 내는 희미하게 타는 불씨로 변하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재미없어졌어. 나는 살쪘어. 나는 나쁜 주부야. 나는 너무 많이 요구해. 혹은 우리 남자들을 탓하죠.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는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에게 누군가 있어. 그는 원래 그래.
모든 남자는 똑같아. 멈추세요.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할 뿐인 이 내면의 비난 대화를 멈추세요. 남자로서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진짜 적은 당신도 그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를 부분별로 분석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해 보세요. 착한 아이가 되어라. 착한 아이는 시끄럽게 굴지 않는다. 착한 아이는 항상 양보한다. 그리고 당신이 자라면서 이 설정들은 변형됩니다. 좋은 아내는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고 살림 잘하고 인내심 있고 항상 남편을 지지하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어머니의 적과 함께 책에서 영화에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입 밖에 내기도 전에 우리의 욕구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일과 후에 쉴 수 있도록 집에 완벽한 안락함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툼이 없도록 갈등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합니다. 당신은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든든한 후방,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치명적이지만 전혀 무의식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배려심 많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이해해주는 엄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그 원시적이고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에로티시즘, 욕망, 열정은 어느 정도의 거리, 비밀, 가벼운 도달 불가능성, 게임의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저녁을 차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우리 편이며 그녀의 사랑은 항상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던 설레는 수수께끼에서 가족 기업의 총괄 이사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예산, 아이들, 스케줄, 청결, 음식 등 당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의 전문적인 자질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자신의 총괄 이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좋은 아내가 됨으로써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침실문에 편안함과 안정의 영역, 열정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삶, 가정, 아이들, 양육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지만 욕망에는 치명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수백만 명의 가장 좋은, 가장 사랑 많고 배려심 있는 여성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게으릅니다. 뇌는 패턴, 습관, 의식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매일 반복되면 뇌는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석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아침에는 커피, 출근길에는 교통체증, 저녁에는 드라마, 토요일에는 청소, 일요일에는 가족 식사. 이것은 안정감, 편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매우 교활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의 화학작용을 죽입니다. 우리 뇌에서 욕망을 담당하는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감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흥미롭고 즐거운 무언가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의 요소가 있을 때 분비됩니다. 당신의 관계 초기를 기억해 보세요. 모든 데이트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온 모든 메시지는 우리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쳐다볼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뇌와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도파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에게 끊임없는 새로움, 수수께끼, 즐거운 설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저녁이 어떻게 지나갈지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저녁으로 무엇을 준비할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압니다. 새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도파민 분비에 그토록 중요한 불확실성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도파민도 사라졌습니다.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랑, 애착, 존중, 다정함, 이 모든 것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불꽃, 열정, 그 타오르는 욕망을 담당하는 화학적 칵테일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양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일상은 아늑하고 따뜻하지만 열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라앉는 고인 무릉덩입니다. 당신들 둘 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드럽지만 불행히도 이미 상당히 낡은 실내복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아무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분홍색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든 저를 믿으세요. 모든 남자 내면 깊은 곳에는 고대의 강력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냥꾼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남자가 매머드를 쫓아다니던 원시적인 동굴 시대의 버릇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 도전, 장애물 극복, 수수께끼 풀이에 대한 심리적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에너지는 성취 과정에서 충전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것, 경력에서 새로운 정상을 정복하는 것,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루어내는 것, 관계 초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바로 그 정상이었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매혹적이며 신비롭고 약속으로 가득 찬 우리는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당신의 기분을 해독했으며 당신의 마음에 대한 열쇠를 찾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 길의 모든 단계는 우리에게 작은 승리였고 우리의 자존감과 물론 우리의 욕망을 북돋았습니다.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당신을 정복했습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잡아서 동굴로 가져온 후에 무엇을 할까요? 그는 긴장을 풀고 갑옷을 벗고 불 옆에서 잠이 듭니다. 그의 본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곁에 있고 손에 닿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원하게 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게 하고 긴장 상태에 있게 했던 그 메커니즘은 불필요해져서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냥꾼이기를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질투하게 만들거나 인위적인 도달 불가능성을 만들어 다시 우리에게서 도망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아늑하지만 구석구석 탐험된 동굴이 아니라 매일 탐험하는 것이 흥미롭고 항상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 있는 매혹적이고 미지의 영토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함께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봅시다. 좋은 아내의 함정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편안함과 일상은 기대감과 욕망을 담당하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잠재웠습니다. 도전의 부재는 우리의 내면의 사냥꾼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목격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슬픈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다 읽은 책이 됩니다. 흥미롭고 어쩌면 사랑받기까지 하는 책, 선반의 명예로운 자리에 놓여있고 우리가 소중히 보관하는 책. 우리는 줄거리를 기억하고 모든 등장인물을 알고 결말을 다시 말할 수 있으며 심지어 좋아하는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와 같은 심장의 두근거림, 같은 흥분, 같은 발견의 느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읽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다른 여성들의 품에서 옆에서 그 책들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에서, 새로운 취미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컴퓨터 게임에서, 스포츠에서, 정치에서, 즉 새로움, 흥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읽지 않은 페이지의 느낌이 있는 어디에서든 그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이 순간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에게 일상에 녹아들면서 당신은 자신만의 새로운 장을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한때 우리를 그토록 감탄하게 하고 당신을 그토록 빛나게 했던 당신의 취미는 어디로 갔습니까? 딸꾹질이 날 때까지 웃고 가장 내밀한 비밀을 나눌 수 있었던 당신의 친구들은요? 당신의 작은 비밀들, 당신의 개인적인 꿈들, 당신 자신의 프로젝트들은요? 당신은 우리에게 책 전체를 통째로 주었고 자신에게는 단 한 페이지에 읽지 않은 부분도 단 하나의 풀리지 않은 줄거리의 전환점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손에 닿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조금 지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루함은 욕망에 대한 느린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적은 당신도 우리도 아닙니다. 적은 우리의 본능을 잠재우고 도파민을 죽이고 당신을 다 읽은 책으로 만든 예측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 스캔들이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더 우아하고 더 강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즐거운 방법이 있을까요? 파괴하지 않고 불을 붙이는 방법이요?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바로 그 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다시 빛을 보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에요. 제가 그녀를 더 가까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외부적인 것, 교활한 수법이나 속임수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마도 지난 몇 년간 잘못된, 진지하지 않은, 어른스럽고 존경받는 여성, 어머니, 아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부지런히 숨겨왔던 에너지, 당신의 성격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것의 먼지를 털어낼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와 만날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첫 데이트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마법 같고 취하게 하는 상태를 기억해 보세요. 모든 만남 전에 가볍지만 꿰뚫는 듯한 설렘, 거의 의식과도 같은 세심한 옷 선택, 편안한 이나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왕처럼 거부할 수 없게 힘과 비밀로 가득 찬 느낌을 받았던 그 옷, 당신의 대화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들은 서로에게 직장에서의 문제에 대해 보고하거나 복도에 어떤 벽지를 바를지, 누가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올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유혹했습니다. 당신들은 농담했습니다. 당신들은 약간의 애교를 부리고 말과 시선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가볍게 놀리거나 장난스러운 도전을 던지거나 단순한 대화 이상의 무언가를 약속하는 교활한 반짝임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벼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둘 다 이유 없이 웃게 만들었던 이 장난기를, 당신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이 악마 같은 매력을,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할지 배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벼운 암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를 미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 대해 217 생각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온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 즉 유혹, 장난, 가벼운 도발, 비밀, 그리고 즉흥성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잠들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전혀 무의식적으로 어른의 관계는 진지함, 책임감, 안정, 그리고 일상에 관한 것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녀를 잠재웠습니다. 당신은 반짝이는 샴페인 한 잔을 유용하지만 맛없는 허브차 한 잔과 바꿨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것보다 착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인위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단지 당신이 이미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다채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 안의 그 소녀, 그 여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과 잘못된 인식이 없도록 그녀가 누구인지 즉시 명확히 합시다.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남편을 들볶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를 조종하는 못된 여자가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유치한 바보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 주변 모든 사람을 유혹하려는 판무파탈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고정관념들은 잊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남자를 미치게 하는 것은 완벽한 주부가 아니라 이런 악마 같은 매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의 불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장난꾸러기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연기하는 역할 카드덱의 개인적인 조커입니다. 그녀는 장난기 많습니다. 그녀는 유머, 웃음, 가벼운 장난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진지한 것에서 웃긴 것을 발견하고 일상적인 일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스꽝스럽거나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흥적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모험이 하고 싶어서 주말에 다른 도시로 훌쩍 떠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놀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오래된 노래에 맞춰 부엌 한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으며 이것이 긴장감을 유지시킵니다. 그녀는 재치 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놀림과 지적인 결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혀는 날카롭지만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굴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돋우고 우리의 뇌를 작동시키고 미소를 유발하기 위해 도발합니다. 그녀는 독립적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작은 비밀, 우리나 가족과 관련 없는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남김없이 녹아들지 않고 그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이라는 행성의 위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그녀는 약간의 불량 소녀입니다. 그녀는 지루한 가족 저녁 식사에서 우리 귀에 어떤 대담한 말이나 심지어 음란한 말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느껴서 어떤 바보 같은 규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 삶에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질서 속에 한 꼬집의 황홀하고 생기 넘치는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녀는 일상이라는 밍밍한 요리를 맛있고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우리 남자들에게 그토록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가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고 충만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토록 부족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비유나 심리게임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실제 생화학과 신경생리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도파민, 즉 기대감과 욕망의 호르몬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남성 뇌는 다른 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있는 조건에서 보상을 기대할 때 그것을 생성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즐거운 것을 얻을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을 희망하고 놀라움의 요소가 있을 때 도파민은 치솟습니다. 이것은 카지노의 플레이어가 잭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롯머신 손잡이를 당기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과학자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계속하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예측 가능해질 때, 우리가 당신의 모든 걸음,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알 때 불확실성의 요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상, 당신의 관심, 사랑, 섹스, 안락함, 이 항상 가능하고 항상 똑같고 항상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스템은 꺼집니다. 도파민은 이전과 같은 양으로 생성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가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농담을 했나요? 우리의 뇌는 미량의 도파민을 받습니다. 오, 예상 밖인데?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녀의 다음 수는 뭘까? 당신이 즉흥적인 여행이나 저녁을 위한 미친 아이디어를 제안했나요? 이 도파민 폭발.
와, 모험이다.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가 뭘 생각해냈을까? 당신이 논쟁에서 우리와 동의하지 않고 재치 있고 예상치 못한 주장을 제시했나요? 다시 도파민.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군. 그녀를 어떻게 설득할지 흥미롭네. 아니면 그녀가 맞나? 당신이 갑자기 약간 신비로워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자신만의 관심사가 생겼나요? 도파민. 그녀는 거기서 뭘 하고 있지? 그녀는 무엇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지? 더 알고 싶어. 당신은 배경 인테리어의 일부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다시 우리 뇌의 주요 과제, 흥미로운 퀘스트, 우리가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시 사냥꾼 모드를 켜지만 이제는 당신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우리 것이니까요. 놓치지 않기 위해 이토록 흥미롭고 살아있고 다채로운 여성에게 걸맞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리 뇌를 당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에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안정적인 애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필요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중 일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압니다. 이건 나랑 안 맞아.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깊은 오해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떻게 하는지를 잊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 당신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회, 가족, 혹은 심지어 당신 자신이 어른 여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억눌렀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험을 해봅시다. 편안하게 앉아 긴장을 풀고 원한다면 눈을 감고 그냥 기억들이 떠오르게 놔두세요.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담한 일을 했던 당신의 젊은 시절의 한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아마도 데이트를 하러 마지막 수업을 빼먹었나요? 아니면 모임에서 날카롭고 예상치 못한 농담을 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나요? 당신의 미래 남편이나 당신이 좋아했던 다른 누군가와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를 사로잡았고 그가 당신의 낚싯바늘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구절, 그 시선, 그 미소.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바보 같은 짓에 대해 진심으로 웃었던 경우를 기억해 보세요.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순수한 재미를 위해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나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차 안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나요? 단 몇 분이라도 완전히 자유롭고 가볍고 근심 걱정 없다고 느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이 상태를 느껴보세요. 가벼움, 흥분, 에너지의 솟구침,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그녀는 농담하고 싶은 욕구, 즉흥적인 충동, 눈 속의 반짝임, 저절로 나타나는 가벼운 미소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과제는 단지 이 속삭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부분이 당신의 안정의 적이 아니고 당신의 결혼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 당신의 정신적 젊음, 당신의 독특함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결혼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느껴지나요? 이 조용한 웃음소리가, 이 장난에 대한 갈증이, 이 불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안전하게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놀되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혹하되 의심을 샀거나 광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가장 크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론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좋은 아내에서 다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여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매우 이해하기 쉬운 계획을 드릴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가봅시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론은 훌륭하지만 우리에게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가 오늘 당장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없지만 강력한 효과를 주는 삶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구들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더 가깝고 가장 쉽고 즐거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의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자유의 첫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관계의 혈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시스템이 일상의 콜레스테롤로 막혀 지루한 정보 교환으로 변합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을 멈추고 보고서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빵 사와. 학교에서 아이 데려와. 나 피곤해. 일은 어때? 그냥 그래. 이 시스템의 장난, 유혹, 가벼움, 그리고 흥미를 되찾아 줍시다. 요청과 명령을 도전과 내기로 바꾸세요. 단순히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대신 그것을 게임으로 만드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질 때 우리 안에서는 흥미가 깨어납니다. 이전, 쓰레기 좀 버려줘, 부탁이야. 명령이나 상기시키는 말처럼 들림. 이후,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윙크하며 이 봉지를 쓰레기통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내기할까? 이기면 내 가장 열정적인 키스가 걸려 있어. 또는 나의 영웅, 쓰레기 괴물로부터 세상을 구해줘. 시간 없어. 이전, 식료품 사러 가게에 가야 해. 또 하나의 일상적인 과제. 이후, 슈퍼마켓까지 경주를 선포한다. 더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저녁에 볼 영화를 고르는 거야. 도전 받아들일 준비됐어, 챔피언? 또는 나의 개인 기사님, 나랑 모험하러 드라이브 가지 않을래? 재미있을 거라고 약속해. 톡 쏘는 맛이 있는 칭찬을 사용하세요. 칭찬은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칭찬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양념을 더하세요. 이전, 오늘 멋져 보여. 표준적이고 기분 좋지만 불을 지피지는 않음. 이후, 이 셔츠 너한테 잘 어울리긴 하네. 근데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가벼운 미소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전, 수도꼭지 고쳐줘서 고마워.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이후, 와, 너 똑똑할 뿐만 아니라 손재주도 좋네. 완전 꿈의 남자야. 네 장점 목록을 전부 작성해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의 손이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이전, 잘했어. 이후, 네가 너무 잘해서 가끔은 네가 모든 남자가 완벽한 미래에서 온 외계인 같아. 아니면 그냥 연기를 잘하는 건가? 흥미와 암시를 도입하세요. 가벼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우리 뇌가 작동하고 기대하게 만드세요. 낮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저녁에 널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그리고 아니, 커틀리스는 아니야.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답장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을 때 지루함 보고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 그건 완전 이야기거리야. 추격전, 음모, 아주 잘생긴. 아니, 누군지는 말 안 해줄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신비롭게 미소 지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의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주 흥미로운 꿈을 꿨어. 그리고 네가 주인공이었어.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 그리고 그를 그 생각과 함께 남겨두세요. 재치 있는 놀림을 연습하세요. 중요. 이것은 상처를 주는 신랄한 비난이 아니라 미소를 유발하는 가볍고 친절한 농담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분위기를 풀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거나 진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뒤에서 다가가 안아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세계 대통령, 오늘 어떤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은하계 정복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자를 주문할까요? 그가 무언가를 잊었을 때 꾸짖는 대신 나의 금붕어야, 네 기억력은 금붕어 같아. 3초면 다 잊어버리네. 근데 그것도 귀여워. 하루에 한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그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의 대화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놀랄 것입니다.
사무적인 협상에서 각자가 더 흥미로운 공을 넘기고 싶어 하는 매혹적인 탁구 경기로 변할 것입니다. 말은 좋지만 행동이 더 크게 말합니다. 일상은 잠들게 하는 똑같은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운 놀라움의 요소를 도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상적 파괴 공작,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젊은 시절에 좋아하는 노래를 최대 볼륨으로 틀고 춤을 추기 시작하세요. 그가 처음에는 충격을 받더라도 함께하자고 초대하세요. 그는 분명히 미소 짓고 아마도 당신을 따라 할 것입니다. 격식 있게 식탁에 앉는 대신 거실 바닥에서 촛불과 와인으로 피크닉을 하세요. 또는 공간이 허락한다면 욕실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세요. 그의 서류 가방, 재킷 주머니 또는 베개 밑에 귀여운 바보 같은 말, 대담한 약속 또는 그냥 그림이 담긴 쪽지를 숨기세요. 베개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냥 이유 없이. 이것은 과도한 진지함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이며 쌓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의 수면 자세 대신 마치 첫 데이트 때처럼 그를 안아주세요. 중간 수준의 즉흥성, 일상적 파괴 공작에 익숙해지면 더 눈에 띄는 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의 평범한 저녁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옷 입어 15분 후에 나가.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이야. 그리고 그를 밤 도시를 산책시키거나 그가 좋아하는 바, 노래방 또는 젊은 시절처럼 공원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데려가세요. 직장으로 그에게 전화해서 적절하다면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오늘 저녁에 널 위한 아주 큰 계획이 있어. 그러니 세상 구하는 일 끝내고 집으로 날아와. 그리고 잊지 말고 샴페인과 딸기 같은 예상치 못한 것 챙겨와. 당신들이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가장 바보 같지만 재밌는 영화 티켓 2장을 사서 그에게 그냥 통보하세요. 또는 그가 오랫동안 들었던 밴드의 콘서트 티켓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 주말에 이웃 도시로 가자고 제안하세요. 최고 수준의 즉흥성. 이것은 이전 수준을 마스터하고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2개의 챙겨진 가방, 당신 것과 그의 것을 들고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며 말하세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는 이웃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이름, 자금이 허락한다면 으로 가. 당신들이 사는 도시의 호텔방을 예약하세요. 그냥 분위기를 바꾸고 부부가 아닌 다시 연인처럼 느끼고 일상으로부터의 미니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놀라움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당신과의 삶은 끊임없이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망은 몸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태어납니다. 믿으세요. 남자는 자신만의 의견, 자신만의 지성,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고 지적인 도전을 던질 수 있는 여자에게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악마의 변호인 놀이를 하세요. 그가 어떤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때 정치, 영화, 자녀, 교육, 일에 대해 서둘러 동조하지 마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하세요. 흥미로운 이론이네. 근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가볍고 장난스러운 논쟁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위해, 의견 교환을 위해, 지적인 불꽃을 위해서요. 모든 남자는 축구를 좋아해. 당신이야, 정말? 근데 내가 아는 한 남자는 내가 춤추는 걸 보는 걸 더 좋아하던데. 그게 22명의 남자가 공을 차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유일하게 옳은 길이야. 당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엔 그게 훨씬 더 재밌을, 효율적일, 흥미로울 것 같은데. 하물레르 패자가 없는 지적인 결투, 즉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흥미를 돋웁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에 새로운 대화 주제를 가져오세요. 아이들, 일, 주택, 담보대출, 청구서,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흥미로운 기사를 읽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어떤 분야에서든 역사, 과학, 예술, 심리학,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와 공유하세요. 있잖아, 내가 오늘 읽었는데 너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아주 흥미로워.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에게 아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원천, 그의 시야를 넓히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특히 다르다면 더더욱. 있잖아, 자기야, 나는 널 아주 사랑하고 네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되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공격성 없이 하세요. 예, 이 영화는 완전 헛소리야. 당신, 근데 나는 반대로 아주 좋았어. 자세히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 설명해 줄게. 자신을 존중하는 자신만의 입장과 내면의 줏대가 있는 여성은 기분 상하게 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줏대 없는 동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존중, 관심, 그리고 결과적으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인격체이며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결코 남자에게 완전히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잃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장 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심리적 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만의 비밀의 정원을 만드세요. 그가 알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취미나 열정을 가지세요. 그것이 아르헨티나 탱고 수업이든 소믈리에 과정이든 일본어 공부든 역사 재현 동호회든 그림 그리기든 자원봉사든 당신에게 불을 지피는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세계,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 당신의 요새입니다. 예, 나토의 수업 들으러 가. 너무 재미있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흥미로워. 나중에 뭐 만들었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꼭 말해주되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말고 약간의 신비감을 남기세요. 그 없이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세요. 주말에 그들에게 가세요. 혼자 극장, 전시회, 영화관,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세요. 그냥 도시를 혼자 걷거나 공원에 앉아있는 침묵의 날을 계획하세요. 이런 혼자만의 항해 후에 집에 돌아오면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인상,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은 약간 다른, 약간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를 끕니다. 예, 자기야, 토요일에 친구들 별장에 가. 우리 오랫동안 못 봤는데 수다 떨고 싶어.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그에게 보고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베스합칠 이용 가능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 바로 그 순간에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자신의 흥미로운 일로 바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앉아서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가 전화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버리고 전화기로 달려가지 마세요. 그가 당신 우주의 중심은 당신 자신이며 그는 매우 중요하고 사랑받지만 여전히 당신의 궤도에 있는 행성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세요. 예, 미안. 답장 못했어. 운동 중이었어. 회의 중이었어.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이것은 조종이나 몸값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하고 자립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곁에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를 깨우고 관계의 불꽃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두려움과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압니다. 그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조종이야. 내가 선을 넘어서 모든 것을 망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려움들을 해결하고 안전수칙을 설정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열정의 불을 지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파괴할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를 자유롭게 풀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의 솟구침, 변화에 대한 기대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강력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조심스럽고 의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관계에 양념을 더하는 것이지 소금통 전체를 쏟아부어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을 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 과정을 당신들 둘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주요 안전 규칙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저는 당신이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들이 순수한 조종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으세요. 우리 남자들은 조종을 멀리서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혐오합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차이점을 영원히 정의해 봅시다. 조종은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의 감정, 관심사 또는 선택의 자유를 해치면서요. 조종의 목표는 통제, 개인적 이익, 그리고 숨겨진 강요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가 불안감을 느끼고 더 순종적이 되도록 일부러 질투를 유발합니다. 또는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도록 약하고 무력한 척합니다. 이것은 유독하고 신뢰를 파괴하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진실한 감정도 죽입니다. 조종자는 항상 두려움과 결핍의 위치에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난은 당신이 당신들 둘 모두에게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활기차고 더 즐거워지도록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기쁨, 에너지, 즉흥성, 가까워짐, 그리고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당신이 농담을 할 때 당신은 그의 미소를 보고 웃음을 유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즉흥적인 여행을 제안할 때 당신은 함께 모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 때 당신은 더 충만하고 흥미롭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당신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내면의 의도와 파트너의 반응에 따라 그어집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나는 우리 둘 다에게 더 좋아지도록 우리 관계의 기쁨과 생기를 더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그에 대한 권력을 얻거나 그의 의지에 반하여 무언가를 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가? 둘째,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 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둘에게 더 좋아지도록이고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네, 그에게도 재미있을 거예요. 라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을 얻기 위해 나 강요하기 위해 또는 나는 재미있겠지만 그는 별로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멈추세요. 우리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기쁨, 가벼움, 에너지에 대한 것이지 권력과 통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파괴하지 않고 창조합니다. 당신은 말없는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무대 위에 배우가 아닙니다. 관계는 항상 2 사람이 추는 춤이며 파트너, 그의 리듬, 그의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째 규칙은 조율입니다. 당신의 장난이 항상 목표에 맞고 짜증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주도록 그의 상태에 대한 민감한 기압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의 작은 장난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재밌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사소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을 제안하세요. 그리고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반응, 그가 미소 짓거나 웃거나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거나
흥미로운 표정으로 당신을 보거나 윙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녹색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제대로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거나 다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대담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반응, 그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진지하게 있거나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냥 피곤했거나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나 당신이 잘못된 순간을 선택했거나 당신의 농담이 너무 미묘했을 수 있습니다. 압박하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다른 형태의 장난으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부정적인 반응, 그가 화를 내거나 기분 상하거나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또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지 신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완전히 부적절한 순간을 선택했거나 예를 들어 그가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장난칠 기분이 아닐 때 당신의 농담이 너무 날카로웠거나 그가 그런 장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세요. 그가 죽도록 피곤해서 집에 와서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카니발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냥 조용히 있거나 축구를 보고 싶을 때 지적인 논쟁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유연해지세요. 당신의 과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느끼고 그의 상태를 느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장난은 항상 그의 기분과 조화를 이루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건 내가 아닐 거야. 나는 바보처럼 보일 거야. 나는 척하는 건데 나는 척하는 걸 싫어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내면의 브레이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너는 진지한 여자, 어머니, 아내야. 무슨 장난이야. 창피하게 굴지 마.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속삭이는 엄격한 내면의 비평가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습관일 뿐입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올바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습관. 당신은 이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연기해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단 하나의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 사는 그 장난기 많고 대담하고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소녀, 그녀도 당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쓰는 어떤 낯선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품위 없다, 부적절하다, 또는 어른스럽고 존경받는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다락방에 가둬둔 당신의 성격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은 새롭고 거짓된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평생 오른손으로만 글을 쓰다가 왼손도 익히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 조화롭고 더 능숙하고 더 완전해집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가능성, 당신의 경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여성을 보았고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비평가가 다시 노래를 시작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고마워, 내 말을 듣고 있어. 하지만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다양한 모습을 허락할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 올바른 모습뿐만 아니라 재밌는 모습도 허락할 거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 자신의 그 부분을 되찾을 거야. 나는 내 생명력을 되찾을 거야.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다채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온전함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소진, 거짓, 그리고 당신이 관계에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지켜줄 황금률입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수행해야 할 과제 목록이 아닙니다. 일주일치 농담 콘텐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이 아니거나 죽도록 피곤하다면 부엌에서 억지로 춤을 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책을 들고 욕조에 누워있고 싶다면 즉흥적인 여행을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진실성과 당신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당신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장난치고 싶을 때, 내면의 충동을 느낄 때 깨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역할을 연기한다면 믿으세요? 우리는 즉시 거짓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낸 즐거움, 연기된 유혹 또는 거짓된 즉흥성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거부감만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원을 돌보세요. 충분히 잠을 자세요. 자신을 위해, 당신의 취미를 위해,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당신을 채워주고 당신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장난기 많은 에너지, 이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저절로 자연스럽고 쉽게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단지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녀가 문을 두드릴 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고 농담하고 싶다면 농담하세요. 조용하고 진지하게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진정성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남자는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다양한 상태, 그녀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속에 살아있는 진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안전하게 그것을 하는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약속했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기술의 집합, 일시적인 속임수로 남을 그 마지막 요소. 당신을, 남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여자에서 그와 온 세상을 위한 중력의 중심이 되는 여자로 변화시킬 그것. 이것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찾고 상세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안전 수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를 깨우는 방법, 당신의 관계의 장난, 유혹, 그리고 즉흥성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생각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 케이크 위의 체리,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당신에게 진정한, 깊은, 마르지 않는 힘을 줄 그것.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즉 장난, 유혹, 즉흥성, 유머, 개인적인 경계,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는 그가 당신을 원하게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신을 위해 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를 깨워 당신 자신에게 삶의 기쁨, 맛, 그리고 흥미를 되찾아 주세요. 당신 자신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하지 않도록 당신의 매일이 잿빛, 예측 가능한 일상이 아니라 작고 아주 작더라도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가득 차도록 당신이 거울을 지나가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아하, 눈에 악마 같은 매력이 있는 이 여자. 나는 확실히 마음에 들어. 그녀는 살아있어. 그녀는 흥미로워. 당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부엌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세요. 그 생각이 당신을 즐겁게 했고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농담을 하세요. 당신이 살아있고 충만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느끼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인적인 영역,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만드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짜 꾸며낸 것이 아닌 깊은 마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자신을 위해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다채로움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에너지의 원천으로 끌립니다. 빛으로, 삶으로, 반짝이고 유혹하는 것으로. 그의 다시 시작된 욕망은 단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의 즐거운 부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속임수, 기술, 그리고 조종으로 끊임없이 데워야 하는 그 연약한 욕망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고 거의 경외에 가까운 끌림이 될 것입니다. 자연 현상처럼 영원히 몸을 녹이고 싶은 불처럼 항상 다르고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싶은 바다처럼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그 상태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만드세요. 당신이 다시 진정으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닐 정도로 사랑에 빠진 상태로 당신의 삶에, 당신의 독특함에, 당신의 내면의 말썽꾸러기에. 그리고 그는 단지 당신과 다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하나의 작고 미친 장난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마법을 그냥 지켜보세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특이한 행동이나 오늘 당장 저지를 준비가 된 행동을 적어주세요. 읽는 것이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의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